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력이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1000cc 미만인 차량을 경차로 분류합니다. 다음 표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경차인 것을 모두 찾아보면은 경차는 1000cc,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니까 A와 C가 되겠지요. A는 배기량이 999cc고 C는 배기량이 796cc니까요. 그래서 1번의 답은 A와 C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1회표에서 배기량이 큰 차량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지 말해보자고 했는데 배기량이 크다 해서 크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큰 건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크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은 그 대상이 분명하지만 A와 C에게 분명했지요. 근데 배기량이 큰 차량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크다라는 기준이 뭐 2359 이게 큰 건지 아니면 1999 이게 큰 건지 아니면 796 이게 큰 건지 도대체 크다라는 기준이 없지요. 그래서 이건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의 약수의 모임 어떻습니까? 10의 약수의 모임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지요. 뭐가 있죠? 1, 2, 5, 10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이때 1, 2, 5, 10을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수의 모임은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지요. 10을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을 크다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지요.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약수 배수는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2의 약수의 모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대상을. 그래서 집합입니다. 그 원소는 뭐가 되나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지요.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루트 2에 가깝다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집합이 아닙니다. 3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의 모임.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네, 방정식을 풀어보면 x-1, x-2는 0에서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x는 2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3번도 집합입니다. 그럼 원소는 뭐가 될까요? 1과 2가 되겠지요. 답은 1번과 3번이 모두 집합입니다.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이 소문자 A는 원소를 나타내고 대문자 A는 집합을 나타냅니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할 때 이 표시, 삼지창 표시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B가 원소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B가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가 나오나요? 10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2는 집합 A의 원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냅니까? 2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9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지요. 그래서 9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세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중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유리수의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겠지요. 일단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가 있지요. 보통 분수나 소수가 있고요. 이걸 합쳐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유리수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소수가 있네요.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 이걸 합쳐서 바로 실수라고 하는데요. 무리수에는 루트가 있거나 이렇게 루트가 있거나 또는 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 자연수지요. 그래서 Q에 속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유리수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또 Q에 속합니다. 루트 10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지요? 그래서 루트 10은 Q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나타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소 나열법을 나타낼 때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4, 8, 10,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집합기호 안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을 사용하여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 3, 5, 7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어 있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x 바 x는 2, 3, 5, 7의 공통된 성질이 뭡니까? 10 이하의 소수지요. 그래서 x 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씁니다.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앞에 X를 써주는 거고 뒤에는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써줍니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네요. 1번 문제 139 원소 나열법이죠.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먼저 X 바 그리고 X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139의 공통된 성질이 무엇입니까? X는 9의 약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 2번도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어 있네요.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겠습니다. X바 X는 공통된 성질이 무엇입니까? 5, 10, 15. 네, 5의 배수이군요. 그 다음 3번은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죠?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 되니까 얘는 이것은 마이너스 1과 원소가 1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은 x 바이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점점점 얼마입니까? 마지막 99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합을 나타낼 때는 그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여기다 집합 이름을 써주고 안에다 원소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합을 나타낸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A, B, C, D가 있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 쉼표 대신에 원소들 사이에 간격을 두어 나타내면 됩니다. B는 먼저 풀어봐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3이 되겠지요. 그래서 b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와 3이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라고 써주시고 2하고 3을 쓰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 5와 같이 원소가 3개인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같이 셀 수 없을 때, 무한히 많을 때를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납니다. NA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쓸까요? 공집합 n 가로 공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수가 0입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집합과 이렇게 집합 안에 0이 들어있는 이 집합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지요. 그런데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집합 안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개입니다.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2, 4, 3개지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2번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 4, 6에서 100까지 짝수 몇 개 있죠? 50개 있습니다. 3번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은 실수예요. 실수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4번은 x-1의 제곱은 0이니까 만족하는 x가 1, 1개 있지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입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력의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피아노 3중주와 피아노 4중주에서 연주되는 악기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하면 A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B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입니다.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하는지 말해보자고 되어 있는데 A의 원소 피아노 B에 있지요. 바이올린도 B에 있지요. 첼로도 B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는 피아노 4중주 외에도 연주되는 악기이므로 모두 집합 B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A는 B에, 그리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A에 포함된다.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집합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A와 B는 서로 같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같다. 서로 같은 두 집합의 원소는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집합이 1, 2이면 B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거는 기호로 A와 B가 같지 않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A라는 집합이 2하고 5예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2, 3, 5네요.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 2, 5 다 B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겠지요. 그리고 A가 1, 2, 4예요. B도 원소 나열법 나타나면 4의 약수니까 1, 2, 4 어때요? 두 집합의 원소가 같지요.
즉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죠. 이럴 때는 A하고 B가 서로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포함 관계를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에 포함된 대로 나타내시오. 또 A하고 B하고 같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되어 있네요. 1번 볼게요.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나요? 1, 2, 3, 4, 5지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4는 B에 모두 속하지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은 일단 B를 풀어보면 X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0과 1 이렇게 되죠.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죠. 그래서 답은 A,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3번은 B를 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3의 약수니까 B는 1, 3이 되지요. A도 풀어보면 x-1, x-3이니까 원소 나열법 나타내면 1,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4번은 x를 이렇게 풀어보면 2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지요. 그리고 이거는 x-3,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지요. 그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까요?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과 3은 여기 있지요. 이렇게 되나요? 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가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칠해지겠네요. 그 다음 2분의 7이니까 어딘가요? 2분의 7이면 3보다 크죠? 그러면 이쪽이죠. 2분의 7이고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네, B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속하지요. 그래서 B는 A에 속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 2번, 3번, 4번 답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A가 B에 포함은 되지만 서로 같지는 않아요. 이럴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가 B에 포함되지만 같지 않을 때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집합 A는 원소가 A, B, C예요.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답하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 모두 써넣고 오른쪽 표를 완성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소가 0개인 것은 공집합이죠. 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원소가 1개인 거 뭐 있을까요? A, B, C 이렇게 원소가 1개인 거 쓸 수 있겠지요. 원소가 2개인 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와 B, A와 C, B와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원소가 3개인 거는요. A, B,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구하세요 되어 있네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 모두 세어보면 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네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네, 8개가 되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아까 뭐라겠어요? 같은 거는 빼라 그랬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에서 같은 걸 빼면은 요게 빠지면 되겠지요.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3개의 영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이루는 알파벳의 집합을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조사하여서 두 집합 A, B가 각각 C의 진부분 집합인지 말하시오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알파벳 뭐가 되어 있나요? L, A, T, E 이렇게 되어 있지요. B라는 집합은 L, A, T, E, R까지 되어 있죠. C 집합은요. L, A, T, E, R 이렇게 3개 되어 있죠. 3개가 이렇게 5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볼까요? A는 C에 모두 A의 원수가 C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A하고 C하고 같아요? 같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집합 A는 집합 B에 집합 C에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런데 B를 볼까요? B는 C에 포함은 되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B하고 C가 같네요. 그래서 집합 B는 집합 C에 진부분 집합이 아닙니다.